자, 이제 급수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만. 또 마찬가지로 답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까지만 정리할 테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봅시다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급수의 표현이 얘도 잘 알겠지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란 뜻이고, 그 전에 사실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를 계산해 주시고, 그러니까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합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걔를 n을 무한대로 보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니네가 이제 여기다가 k 대신에 1, 2, 3, 4 집어넣어서 합을 좀 구해봐야 돼. 응? 그럼 이제 첫 번째 항 n 대신에 1 대입하잖아? 그럼 로그 2에 n 대신에 1 대입하면 1분의 3이요. 근데 이제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로그 2분의 4인데, 그 문제는 뭐냐면 n 대신에 2 대입하면 뭐가 돼? n 대신에 2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지수 위로 올라가면 그거를 역수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자 로그 2에 원래 2분의 4가 돼야 되는데 역수가 되니까 4분의 가 되는 거야. 4분의. 다시 한번 원래 2분의 4인데 n 대신에 2 대입하면 여기가 이제 뭡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역수로 만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n 대신에 3 대입한 거는 자 로그 2에 3 대입해요. 3 대입하면 3분의 5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4분의 6이 돼야 되는데 4분의 6이 돼야 되는데 역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짝수 번째 항은 역수가 돼야 된다고. n 대신에 2 집어넣거나 4 집어넣거나 하게 되면은 이 앞에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진수를 역수로 만든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진수끼리 쫙 곱한 다음에 소거할 건 소거하고 누가 남는지를 잘 봐주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더 해주고 계산하는 건 니네한테 맡길 텐데, 하여튼 짝수 번째는 이렇게 진수의 분모 분자가 바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10번 문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었고, 13번 문제 볼게. 자, 13번 문제 사실은 기역, 니은 이거 알아야 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번 정리하는 단계니까 내가 얘를 설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니은, 일단 먼저 니은 볼게. 니은. 자, 이거의 급수의 수렴 조건인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풀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이랑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볼게. n 대신에 1 대입하면 두 번째 항까지 합 0이에요. n 대신에 2 대입하면 네 번째 항까지 합 0이에요. n 대신에 3 대입하면 여섯 번째 항까지 합 0이에요. 나열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n 대신에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2분의 1이죠. 자, n 대신에 2 대입하면 세 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그럼 풀마 2분의 1 사라지고 3분의 2예요. 자, n 대신에 3 대입하면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럼 앞에 있는 4개 항 사라지고 4분의 3 되는 거야. 추론을 통해 우리는 S 2n-1이 얼마가 된다는 걸, n 더하기 1분의 n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무한대로 보는 뭐야? 1이죠? 다르죠? 발산인 거야. 같으면 수렴인 거고, 급수가. 오케이? 자, 그래서 짝수 번째는 짝수 번째대로, 홀수 번은 홀수 번째대로 계산해 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지그시에 대한 얘기도 다시 나왔어요. 이거 n을 무한대로 보내잖아? 그 값이 풀마 2분의 1이 돼. 자, 우리가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수열의 극한이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0이 되지 않으니 이거는 수렴할 수 없다. 중요한 얘기죠. 선생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n이 수렴한다. 뭔 얘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0이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수열의 극한이 0임에도 불구하고 급수가 발산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얘가 n분의 1도 있고, 예를 들어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등과 같은 이런 놈들이 수열의 극한이 0임에도 불구하고 급수가 발산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건 성립하지만 요건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성립한다? 그럼 이거는 대우명제, 우리 고1 때부터 대우명제.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대우명제에 성립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n이 수렴할 수 없고 발산하게 된다는 거.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하게 되는 거야. 이게 또 참인 거야. 이게 명제? 참 명제? 그런 거는 대우명제. 자, 급수 수열의 극한이 0이 안 되고 있잖아. 그지? 절대로 수렴할 수가 없다. 자, 리을 같은 경우는 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요거 합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서 사실은 계산해야 돼. 이 문제를 선생님이 사실은 여기 포함시킨 이유는 사실은 리을 때문에 사실은 포함한 건데, 설명할게. 야, 봐봐. n 더하기 1분의 제곱분의 1.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저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어떻게 하냐고, 애들이. 야, 얘하고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1하고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까?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더 분모가 크지? 그지? 그럼 분모가 크다는 게 작으니까 얘는 이런 값을 갖겠네?
그럼 거꾸로 얘는 사실은 누구보단 작으냐면 누구보다 값이 크냐면 얘는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1보단 작아요. 동의하냐? n 더하기 1의 제곱인데 부모가 더 커졌으니 전체적으로 값은 작아지겠지. 되겠어? 그럼 여기다가 n 대신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땡땡땡땡 해서 n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걔네를 다 더해봐. 더해봐. 그럼 이제 이 수열의 n번째 한 가지를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 수렴해. 이것도 수렴해. 그래서 이 가운데 것도 수렴하는구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실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좀 내면은 좀 내가 볼 때는 좀 문제 된다. 학교 선생님이 설명한 거 아니면은 내가 봤을 때는 내기는 조금 그런데 근데 이게 이 교재에 있다는 얘기는 어느 학교에서 냈다는 얘기니까 송파광진 어디인가에서는 이 문제를 냈다는 얘기니까 그지? 어떤 정신 나간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문제 볼게요. 23번이야. 자 23번 문제도 사실 이거 개념으로 푸는 문제다. 답이 바로 나오죠? 답이 얼마입니까? 답이 그냥 딱 하면은 9. 그러니까 정답이 9인 것 같아. 9. 5번. 적어. 야, 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의 급수가 6이다. 요거 사실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수렴 조건이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0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수열의 합을 계속 더했는데 수렴했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친구가 점점 0에 가까워진다. 이거 뭐 기본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 이거 잘 안 쓰는 건데. 자, 이게 원래 급수의 의미거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이 6이 된다는 뜻이야. 같은 의미거든. 얘랑 같은 의미거든. 응?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한다.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친구는 0이 돼 사라져야 되는 거고 그럼 얘는 6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12에서 6, 3 빼니까 여기는 9 그럼 6 빼기 5니까 여기는 1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요게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다음 문제 갈게요. 자 26번 문제도 사실은 이제 지겨워. 사실은 이거 이제 합다구에 보면은 야 봐봐. 결국에 얘네들을 나열하게 되면은 첫 번째 항은 한 번 계산하고 두 번째 항 두 번 계산하고 세 번째 항 세 번 계산하고 네 번째 항 네 번 계산하니 그럼 얘네들의 합. 근데 여기 나오는 부분합이라는 건 뭐죠? n을 무한대로 보내기 전의 형태. n을 무한대로 보내기 전의 형태의 합. 그러면은 선생님 1, A1, A2는 2개고 A3는 3개고 A4는 4개고 그러면은 AN은 n개일 텐데 그 합을 구해봤더니 뭐가 됐다? n-1 곱하기 n 곱하기 n 더하기 1이 되었다. 그래서 n 대신에 n- 집어넣어 뺍니다. 자, 합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요거 빼고 나머지가 그대로 딱 똑같이 나오겠죠? n 대신에 n- 집어넣으면 이 바로 앞에 있는 한까지 나오겠지? 그럼 여기도 n 대신에 n- 집어넣어주면 n-2 곱하기 n-1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위치에서 아시를 빼는 거야. 그럼 마지막 항인 n 곱하기 an이 자, 얘에서 얘 뺄 텐데 n으로 인수분해하고 그럼 얘랑 곱한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얘랑 곱한 n제곱 마이너스 3n에 더하기 2를 뺀 거. 그죠? 이렇게. 그럼 이 양변 n으로 나눠주시면 an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집어넣어 주시면 또 내가 원하는 뭐 극한 구할 수 있다. 자, 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 무조건 n 대신에 n-1 집어넣어 뺄 생각을 얘 반드시 해주셔야 돼.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다. n이 무한대로 가니까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급수다. 만약에 급수다. 근데 이거 우리 n 대신에 n- 집어넣어 빼는 거 조심해야 될 거 있죠?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만 이게 사실상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급수를 구하는 거면 첫 번째 항은 반드시 따로 계산하고 두 번째 항부터 급수를 써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언젠간 한번 니네 시험 보는 것 중에 한번 나올 거야 분명히. 언젠가는. 이거 오늘일지 다른 날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한대보고 시험 본다 그랬잖아. 근데 한대보고가 급수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게 좀 있어. 그래서 오늘 지금 하는 설명을 잘 들어야 니네가 이따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될 테니까 잘 들어라. 자, 32번 같은 경우는 미분법을 이용해야 돼. 미분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풀 수가 없다라고 봐셔야 돼. 갈게요. 조금 더운데 참을만 하네. 자, 갈게. 선생님, xn승을 an 곱하기 x에 더하기 bn으로 나눴을 때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면 이제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지. 그래서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주면 자, 1 빼기 an 더하기 bn이 뭐가 돼? 0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식이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은 x는 1에서 이게 접한다는 뜻이고 그럼 1에서의 미분계수도 사실 0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 미분할 때 뭐 곱에 미분해도 되긴 되거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x가 1에서 지금 현재 함수값도 0이고 x가 1에서 지금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친구 미분하고 1 대입한 거 0 될 것이다. 그냥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승에
마이너스 AN의 값이 뭐 이때 나올 텐데 근데 어차피 x 대신에 1 대입하면 0 될 거니까 굳이 쓰는 것도 시간 아까운 거지. 그래서 일단 이제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n 빼기 AN이 0이 되니까 아하 A는 n이고요. 자 B에는 1 빼기 n을 넘겨준 B에는 n 마이너스 1이니까 그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뭐 급수 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미분법이 안 들어가면 뭐 물론 못 나오지 이건. 그죠? 미분법을 이용해야지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곱의 미분법 이용해도 집어넣는 건 의미가 없겠다. 36번 보겠습니다. 자, 36번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 이거 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어. 근데 부탁할게. 이거 잘 들어줘. 스포일지 모르는데 그래 빨리 와. 덕문 수요일날 온대? 온대? 그래? 수요일날 왜 못 와? 네? 수요일날 왜 못 와? 그날 과학학원 있어요. 수요일날 과학학원 있었으면 오늘 늦지 말고 왔어야지. 갈게. 자, 봐. 이거 잘 봐야 돼. 진짜야. 경고할게. 이거 잘 봐야 돼, 오늘. 야, 이것이 수렴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건 어떻게 된 거 다시 한번 이 수열의 합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뜻인 거라 사실 이거는 어떻게 니네가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되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저기는 n을 k로 바꿔서 ak 더하기 1 빼기 ak로 요렇게 100% 바꿔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니네가. 알겠냐? 다시 한번 자, 이 수열의 합을 구한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쟤를 이렇게 바꿔 쓰는 거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일단 무한대로 보내기 전에 이거의 합을 한번 먼저 계산해보자고. 자, k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고 k 대신에 2 넣으면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n번째 집어넣으면 a n 더하기 1 빼기 a n 될 텐데 알겠지만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얘가 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건데 남는 게 누구냐? an 더하기 1 빼기 a1인데 그거의 값이 수렴한다 했으니까 얘가 알파가 되더라. 뭐 이런 형태의 의미로 봐주시면 되거든. 그럼 물어볼게. 이거의 극한값 있을까요? 막 깜짝이야. 이게 자꾸 부러지냐 오늘따라. 이거 극한값 있을까? 있겠지. 요거 상수기 때문에 넘겨주면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1의 극한이나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나 휙 넘어가서 알파 더하기 a1 예를 들어 얘가 급수가 뭐 알파를 수렴한다 라고 했다면 요걸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 단계들을 니네가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 중요한 얘기다 분명히 하지만 그 에어컨 좀 틀까? 제일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돼. 운전 정지. 잘했어. 자, 니은 조건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니은 조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것이 수렴하면 이것도 수렴하냐.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알파라고 놓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니은도 사실은 중요한 얘기야. 그냥 감으로 그렇겠지가 아니야.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니네가 잘 이해해 주셔야 돼. 지워도 되겠냐? 안 돼? 천재나? 안 된대. 천재니까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자, 빨리 적어. 자, 니은. 그럼 마음의 준비부터 할게. 자, 덥다. 머리 잘라야 되는데 자를 시간이 없어. 진짜. 머리 자를 시간이 없이 바빠본 적 있어, 니네? 요즘 내가 그래요. 엄청난 걸 하고 있어, 지금 선생님이. 별로 안 궁금하겠지만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듣는 얘기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활동하는 단톡방 얘기지? 지금 한 232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렇게 워드 작업 잘하는 230명이 모여서 기출문제를 겁나 워드 작업하고 해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자사고 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시험지 전부를 다 구했어. 그래서 해설 작업을 다 하고 있어. 내일이나 내일 모레 되면은 강남 쪽이나 이 대치동 아니면 그 뭐 이런 좀 뭐 외고나 뭐 이런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해설을 다 얻게 돼요. 난 하나만 하지만 230명이 돌아가면서 치니까 저 선생님도 하나 쳐주고 이 선생님도 하나 쳐주고 230명이 하나씩 치니까 나는 하나를 치지만 230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인 거죠. 엄청나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우리가 뭐 레벨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레벨이 선생님 1학년 애들이 레벨이 조금 높아. 0.5 애들을 지금 1학년은 수업을 하는데 걔네들은 막 지네 기출 풀려 막 두세 개밖에 안 틀려 다들. 근데 걔네들은 이제 대치동이나 이런 기출문제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지 지금. 겁나 좋아요. 그러니까 니네도 줄 수가 있어요. 줄려면.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변태스러워 문제가.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그런 변태스러운 문제를 경험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기회야.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이 진짜 작정을 하고 틀리게 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풀어가는 과정을 해설도 있으니까 좋은데,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기출 문제는 어느 정도 성취도가 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한 대 보고 시험 볼 텐데 좀 잘 봐. 잘 보는 사람들만 선생님이 조금 그 대치동 쪽 기출 문제를 좀 줄 테니까. 지난번에 줬잖아.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어봤어? 풀어봐. 알겠지? 자, 니은 볼게. 중요한 얘기다. 자, 이거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 더하기 ak 플러스 1의 극한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이제 놓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급수를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 요거 말이야. k 대신에 1넣으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그다음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땡땡땡땡서 n번째 항 더하기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고. 그럼 얘를 싹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두 번씩 계산되는데 얘하고 얘만 한 번씩 계산되겠다?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나?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첫 번째 항을 빼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했어요.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그잖아? 아, 요거 이제 두 배에다가, 그지? 그래서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려고 한다. 이거의 값이 이제 알파로 존재하게 된다. 자, 근데 이제 급수가 사실 이거의 극한이 지금 어떻게 설명하는 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차이점이 사실은, 그죠? 그럼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이 존재하냐,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거는 어차피 상수고, 그죠? 이게 상수고. 그러니까 급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자, 다시 조국 스님이 이거는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어떡하죠? 이게 거짓인데 선생님이 증명을 지금 하려고 했으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된 거야. 이거 발레가 존재해요? 마이너스 1의 n손을 보시면 된다. 마이너스 1의 n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요거 극한이 사실은 존재하면, 여기 봐봐. 요거의 극한이 존재하면 그거 넘겨가지고 SN의 급수가 존재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거야. 이거 극한이 안 존재할 수도 있는 생각 보니까 마이너스 1의 n승인 경우, 즉 풀마일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는 요거 항상 0이죠. 항상 0이죠. 그죠? 그럼 그거에 급수 실험하지만 수열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된다. 기억이 좀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디귿은 뭐 쉬운 내용이니까. 42번. 이것도 솔직히 이건 변태야. 이게 진짜. 어떤 학교인지 내가 진짜 찾고 싶더라고. 어떤 학교인지 찾고 싶더라고. 급수 서술형 4번 문제 나중에 꼭 한번 봐봐. 오늘 아마 못 풀 것 같은데, 안 풀 것 같은데, 도선고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용선 선생님 알지? 그 선생님, 이용선 니네 지금 수학 선생님 2학년. 내가 알기로는 2학년을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송파 지역에선 제일 문제를, 재밌는 문제. 하여튼 내가 좀 볼게. 야, 여기 지금 n번째 항이고, 그래서 an이 지금 현재 n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n 팩토리얼 분의 1인데, 그러니까 이걸 합을 구하기 위해서 부분분수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왜 부분분수 형태가 되냐면 그냥 등비설은 아니잖아. 근데 지금 우리 급수 구하는 거 보면은 등비급수 아니면은 부분분수인데, 그러니까 얘를 이제 부분분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식을 약간 변형을 할 거야. 근데 그 생각을 솔직히 학생이 할 수 있다는 나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한번 봐봐. 분모 분자에 n 더하기를 곱한다. 야, 1부터 n까지 곱에다가 n 더하기를 곱하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인데, 거기다 n 더하기까지 곱했으니까 얘를 n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n 더하기 1, 분모 분자에 n 더하기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사기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치트키네 치트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n 더하기 2 빼기 1이야 쓸 수 있니? n 더하기를 n 더하기 2 빼기 1. 그래서 밑에 이제 n 더하기 2의 팩토리얼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얘를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쓸 거야 따로. 그럼 여기는 n 더하기가 약분 되니까 앞에가 뭐가 되고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1. 그럼 이쪽은 바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n 플러스 2의 팩토리얼 분의 1. 그냥 이제 추차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형태. 근데 솔직히 이걸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솔직히. 난 원래 솔직한 사람, 나도 한 2, 3분 걸렸다고. 계속 변형해보고. 학생이 이걸 막 생각해서 이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내가 볼 때는 좀 나쁜 문제라 생각하고요. 45번 문제 볼게. 에어컨 좀 꺼줄까? 미안해. 자꾸 시켜서. 괜찮지? 이 정도는? 자, 45번 문제 보세요. 이거 우리 강자의 뷰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시험 봤었던 문제다. 자, 첫째 항이 1인 두 개의 등비급수가 모두 수렴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등비수열 AN의 공비를 내가 R1이라 하고 이 친구의 공비를 R2라고 하면 일단 모두 수렴한다 했으니까 R1과 R2에 대한 절대값은 둘 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이제 확인하게 돼요. 그럼 이거 따로따로 계산하면 돼. 그럼 AN의 급수는 어떻게 되죠? 1로 시작하는데 이거 자꾸만 이제 공비를 곱하고 있는 거고 초항이 둘 다 1이라 했으니까 그럼 BN인 이놈의 급수를 구할 때도 초항은 1이라 했으니까 그냥 R2 이게 계산해서 그 값이 이제 얼마가 되면 3분의 8이 나왔다. 이게 봐줄 수 있는 거고. 자, 수열과 수열을 곱하면 어떻게 돼서? 자, 수열과 수열을 곱하면 초항은 초항끼리 곱하고 공비는 공비끼리 곱하면 된다 그래서 그죠? 등비수열끼리 곱하면 그럼 너도 초항 1이고 나도 초항 1이니 이 친구는 초항이 1 그리고 너 공비 R1이고 나 공비 R2니까 그럼 수열끼리 곱한 너의 공비는 1 마이너스 R1 R2 근데 그 결과가 얼마다? 5분의 4가 나왔구나. 그래서 얘를 가지고 R1하고 R2를 계산해 주셔야 돼. 그럼 이거 양변 역수해주면 1 마이너스 R1의 R2가 4분의 5죠? 그래서 우리는 R1과 R2를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 그리고 대칭식이기 때문에 통분하고 집어넣잖아. 그럼 뭘 구할 수 있냐면 R1과 R2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산수하는 건 니네가 하고. 그럼 계산해보니까 이게 0이 나온단 말이지. 야, 더해서 0인데 곱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래. 뭘까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네가 마이너스 2분의 1인지 내가 마이너스 1은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한 친구는 공비가 2분의 1, 한 친구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 그럼 너는 초항은 초항대로 제곱하고 공비는 공비대로 제곱해. 그럼 너는 초항은 초항대로 제곱하고 공비는 공비대로 제곱해.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원래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요거가 좀 더 더러웠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 45번이었습니다. 구경하는 거야. 뭐 이런 거구나. 자, 이거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야. 자, 우리가 이런 좌표 문제는 되게 잉여스러운 문제야. 아까 누가 닮은비를 잘못 봐서 틀린 사람도 있었지만 전기야, 그지? 길이 비율을 잘못 보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는데 70번 이 문제 되게 유명해요. 내가 알기로는 이 문제 처음 본 거 센수학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보고 와 신기하게 문제 잘 냈네 해서 정말로 많은 학교에서 내요. 정말로 많은 학교에서 은근 정말 많이 내. 진짜로.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요거는 물론 우리가 풀어는 봤지만 온류에서 자 보세요. 사이클을 하나, 둘, 셋 요거를 이제 한 주기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주기. 그럼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 자 하나, 둘, 셋 요걸 한 주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한 패턴으로 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길이가 점점 얼마? 야 보자. 길이가 점점 4분의 3배가 되고 있지. 그럼 처음에 길이가 여기 4였거든. 여기 3이었고 여기 이제 4분의 9였고 자 이제 요 하얀색 한 사이클에서 x좌표고 y좌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니네가 먼저 일단 조사해 주셔야 돼. 자 x는 x대로 y는 y대로 계산해 볼게. 자 처음에 x가 4개 늘었어. 그냥 여기 60도기 때문에 요 3이면 여기 2분의 3이고요. 여기는 2분의 3 루트 3이야. 1로 갈 때 x좌표는 2분의 3만큼 줄고요. y좌표는 2분의 3 루트 3만큼 늘어요. 2분의 3 루트 3만큼 는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그림. 여기가 4분의 9잖아? 여기 8분의 9야, 8분의 9. 그래서 x좌표가 8분의 9가 줄어들어, 8분의 9. x좌표가 8분의 9가 줄어들어. 그럼 여기가 8분의 9면 여기는 8분의 9 루트 3이거든? 그럼 y좌표가 8분의 9 루트 3만큼 또 줄어들어. y좌표가 8분의 9 루트 3만큼 줄어. 요게 한 패턴이야. 근데 중요한 건 길이 비율이 4분의 3배인데 지금 하나, 둘, 셋 요게 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중요한 거니까 설명할게 빨간색으로.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비율은 4분의 3이 3번 곱해지겠지. 그러니까 공비를 뭘로 설정해 주시면 되냐면 4분의 3의 3승으로 공비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합격에 4분의 3을 한 번 곱하고 2번 곱하고 3번 곱하고 그래서 여기서까지 갈 때는 4분의 3을 3번 곱하니까 등비 급수의 공비를 4분의 3의 3승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x좌표랑 y좌표가 각각 나오게 된다. 자주 나온다 그랬다 분명히. 중요하다 그랬다 분명히. 알겠죠? 70번 문제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자책을 그냥 니네가 메모는 해두고 답은 근데 니네가 꼭 바로 다 구해봐야 돼. 알겠지? 77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 좀 어려워서 할까 말까 좀 사실은 고민을 좀 했는데 대략적인 느낌만 봐줄 테니까 잘 봐봐. 자, 뭐 풀이 다 하고 답까지 구하면 과정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자, 느낌 이런 거다. 야, 내가 2차 함수야. y는 x제곱이란 말이야. 여기에 1,1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봐. 요걸 보는 거야. P2란 점을 구하는 과정이야. P2는 P1과 0,2분의 1
그럼 얘랑 y좌표 딱 중간인 여기에는 0,2분의 1을 지나는 직선을 딱 이렇게 그어. 이 점을 내가 뭐라 할 거냐면 P2라고 할 거란 얘기야. 얘가 P1이었고. 응? 여기 y좌표 1인데 0,2분의 1을 지나는. 그럼 이제 n 대신에 이제 2 집어넣으면 P3는 P2와 4분의 1. 근데 이 점의 y좌표가 사실 4분의 1이기 때문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나오면 P3가 나오는 거야.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분의 1, 4분의 1, 그 다음 8분의 1이겠지? 그럼 얘랑 점을 지나는 또 직선을 딱 거서 만들어지는 얘가 이제 다시 뭐냐면 P4가 돼. 이제 P5가 되고. 그래서 니네가 이제 좌표들을 구해다 보면은 이렇게 2, 3와 4, 5 이렇게 좌표가 서로 같다는 걸 니네가 확인할 수 있다 거야.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1,1이고 그럼 요거 좌표 뭐 집어넣어야 4분의 1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이 나오고 그럼 이 친구는 다시 2분의 1, 4분의 1이 나오고 그리고 16분의 1 되거든. 여기 8분의 16분의 1가. 그럼 이 친구는 다시 마이너스 4분의 1, 16분의 1이 되고 그럼 이 친구는 다시 뭐가 되냐면 4분의 1, 16분의 1이 되고. 그래서 니네가 궁금한 건 지금 이 길이들의 합이거든. 그래서 얘는 얘대로 공비로 설정해 주시고 알겠지? 지금 내가 문제에서 궁금한 게 이런 선분들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니까 그럼 이 길이 제곱 구해주시고 이 길이 제곱 구해서 공비가 얼마인지 또 마찬가지로 이건 좀 쉽겠지?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계산해서 제곱한 다음에 그럼 그거의 또 공비는 얼마인지 그래서 평행한 건 평행값끼리 따로 계산해 주시면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것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니네가 직접 규칙을 확인해 주시길 바래. 알겠죠? 그래서 문제 천천히 읽어보면 2, 3 점들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자, 77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봤고요. 넘어가서 94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도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안 풀라 그랬어 그냥. 자, 빨리 마풀. 오늘은 이제 뭐 수열의 극한인데 뭐 어쩔 수 없이 이 내신 대비 교재가 난이도가 사실 있기 때문에 진도가 마풀 복습하는 것보다 내신 대비 교재 진행하는 게 속도가 좀 빠른데 마풀 빨리 복습해. 마풀 빨리 복습해. 후회할 거야 안 하면. 자,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나오면 문제 있는 거 아니라 그랬고 결과대로 중요한 건 마지막 읽으라 그랬어. 그지? SN을 구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구하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요 넓이들의 합을 지금 현재 구해보려고 하죠. 근데 사이즈를 보라 그랬어요. 그지? 자, 문제 제일 위에를 보면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오케이.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에서 중점 잡아 도형 만들었다. 오케이. 자, 이게 한 변의 길이가 8인 도형이래. 자, 이 길이 8이고 이 길이 8이고 누가 봐도 중점이고 누가 봐도 중점인데 자, 얘랑 연결해서 만든 이 도형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인데 아유 철이 안 들었어. 즐거운가 봐 구주입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더라고. 얘를 원점으로 놓고 얘를 8,0 나는 이렇게 편하더라고. 얘는 4,0 그 여기 이제 얼마냐면 0,8 그리고 0,4 그럼 니네 이거 지나는 직선이 세울 수 있어요? 직선식 세울 수 있어.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8이죠.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직선식은 세우잖아. 그지? 그럼 이 친구는 길이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 더하기 4예요. 그럼 얘랑 연립하면 무슨 답이 나온다? 이 점 좌표 나오겠지. 그래서 얘랑 같아. 넘어가면 2분의 3x고 넘어가면 4고 그래서 x값은 얼마가 된다? 오케이. 3분의 8이 된다는 걸 확인해서 자, 이 점의 좌표가 3분의 8, 3분의 8이구나. 그럼 이 높이가 이제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3분의 8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밑변의 길이 4하고 3분의 8 곱하면 이 넓이 나오고 그럼 똑같은 거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거 넓이. 되겠냐?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넓이 구했다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된다? 닮은 비를 조사해 주셔야 돼. 닮은 비를. 길이비가 몇 분의 몇인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자, 이거 길이 얼마일까요? 한 변의 길이. 자, 원래 8이었는데 3분의 8이 사실은 빠졌기 때문에 이거 3분의 16이에요. 그러면 빨간색 길이는 사각형은 처음 도형에 비해서 길이가 몇 분의 몇이 된 거야? 얘기해봐. 길이가 몇 분의 몇 된 거야? 3분의 2가 된 거지? 원래 3분의 24였는데 3분의 16이니까 길이가 3분의 2배. 그럼 넓이는 그거의 제곱인 9분의 4배. 그래서 니네가 구하고 싶은 저 첫 번째 넓이를 계산해 주신 다음에 요거 넓이 계산해 주신 다음에 자, 길이 비율이 3분의 2니까 그거의 제곱인 넓이 비율인 9분의 4배로 계산해요. 물론 저렇게 좌표하지 않아도 사실은 뭐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얘대로 얘랑 연결해서 이게 무게중심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나는 그냥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알겠죠? 다음. 자, 95번도 뭐 사실 말은 긴데 자, 요 문제예요, 요 문제.
이 문제를 선생님이 한 이유는 처음에 색칠을 해. 그 다음 보면 그냥 파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니네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냐면, 자, 일단 봐볼게. 자, 첫 번째, AB 길이가 2인 도형, 즉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도형에서 출발했으니 그럼 얘랑 넓이 구하는 건 뭐 어려운 거 없을 거고, 맨먼 해두고 니네가 직접 계산해. 자, 지금 원과 원이 접하고 있으면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그 접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는 걸 꼭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되고, 그럼 여기는 조그만 원하고 큰 원을 접하고 있다는 얘기는 접점하고 중심이 또 마찬가지로 한 직선상에 놓여 있다는 걸 니네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는 조그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몰라서 내가 x라 한다. 그럼 여기도 x고 여기도 x가 되거든.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되냐? 1-x가 돼요. 1-x.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 이제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1 더하기 x, 여기는 2분의 1 빼기 x. 피타고라스로 x가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되겠냐? 그래서 초항은 그렇게 계산해. 자, 이제 닮은 비가 문제인데, 자, 원래 지름이 2였는데 지름이 1인데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길이 비율은 2분의 1. 그럼 넓이 비율은 4분의 1. 오케이. 그럼 1 빼기 4분의 1.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색칠을 하고 다시 지워내지, 그지? 그럼 넓이 개념으로 보면 넓이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넓이 비율은 4분의 1인데 공비를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4분의 1로 보셔야 된다고. 색깔을 칠하고 다시 없애니까. 칠하고 지우고를 반복을 하는 거니까 칠하고면 공비를 양수로 봐야 되겠지만 칠하고 지우니까 공비는 뭘로? 음수로 놓고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이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 한 두세 문제 남았으니까 좀만 정신 차려. 자, 마지막 101번만 할게. 자, 101번만 하고, 근데 뭐 마풀도 좀 설명하긴 해야 되지만, 또 애들이 칠판 수업만 하면 이 항상 졸죠. 이번엔 사탕입니다. 자, 사탕은 이 무게중심이 떨기 때문에 더 잘 받으셔야 돼요. 받아라! 사탕은 오래 가죠. 자, 빨리 까. 또 여기에서 슬슬 졸린 표정이 나오고 있어요. 후이츠! 아유, 운동신경이 좋군. 내가 잘 던지는 거야. 손만 벌려도 딱 떨어지죠. 받아라. 아유, 잘 받아. 후이츠. 오케이. 이렇게 잘 던져. 내가 잘 던지는 거야. 오해하지 마. 내가 잘 던지는 거야. 오케이. 자, 빨리 까드셔. 자, 이제 한 10분, 15분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참고로, 100번 있잖아. 하지 마. 그럼 변태스러운 문제 이제 요즘 안 나오니까 하고 싶으면 해. 개인 질문 해. 그냥 칠판에 풀 만큼 가치가 있는 문제는 난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100번은 과감히 제거하고 101번 문제 보자. 자, 느낌. 덥네, 조금. 또 에어컨 틀면 좀 추울 테니까. 이거 많은데, 학원에. 선생님, 이게 10년, 지금 현재 모습. 10년 동안 이렇게 얼굴이 세월을 맞았어요. 10년 전, 28살 때. 진짜 28살 때.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 포샵도 거의 안 한 거야, 진짜. 피부가 이렇게 좋았어요, 28살 때. 이게 아저씨가 됐어,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보세요. 세월을 얼굴에. 니네도 나이 먹을 거야, 걱정 마. 웃고 있어, 지금. 웃고 있어요. 니는 안 늙을 줄 알아? 니네는 이제 막 허리 아프고, 막 다리 아프고, 팔꿈치 아프고 막 이런다고. 자, 내가 지금. 근데 사실은 니네가 여기까지는 아마 못 왔을 거야, 문제를.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할 테니까 잘 봐봐. 내가 지금 23억 있어. 그럼 학원 때려치죠? 23억 있으면은, 때려치지 않겠다. 23억 있어도 평생 먹고 살지 못하니까 일은 하겠지. 대신 주말엔 수업 안 할 것 같아. 그냥 딱 한 2반 정도만. 취미생활로 한 2반 정도만 딱 이렇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야, 23억이 있는데 1년 동안 얘가 몇 퍼센트의 이익을 만드냐면 10%의 이익을 만든대. 그럼 1년이 지나면 돈이 얼마가 되냐면 23 곱하기 1.1이 되는 거야, 돈이. 10%의 이익을 내가 만드니까. 근데 그 중에 몇 퍼센트? 30%를 장학금으로 내가 제공하겠다는 거야. 23 곱하기 1.1 곱하기 0.3. 30%를 장학금을 주고, 그 나머지 70%. 23 곱하기 1.1 곱하기 0.7은 나머지 금액이지? 그럼 이걸 또 나름대로 1년 동안 잘 불린대. 그럼 또 다시 뭘 곱하냐면 1.1을 곱해야 될 거야. 그게 그 다음 달 마지막에 있는 돈이 되겠지. 이해하냐? 그러니까 10%의 이율을 만들어. 그래서 그거에 30%를 장학금 주고 나머지 70%를 또 한 기간 동안 잘 불려가지고 또 여기에 30%를 또 주는 거야. 자, 23 곱하기 1.1 곱하기 0.7에
또 0.3을 곱해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계속 지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 공비 뭡니까? 이거 뭐 초항이 다 하는 거고. 자, 지금 현재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 잠깐만. 한 달이 지났고, 그럼 1.1이 곱해져야 되죠. 소리에. 자, 1.1이 곱해진 상황에서 거기에 30%니까 0.3까지. 그래서 이건 공비를 뭘로 봐야 되냐면 0.7 곱하기 1.1을 공비로 봐야 되는 거야. 제가 초항이고, 얘가 공비다. 자, 지금 뭐 문제를 못 보고 니네가 지금 설명을 들어서 사실은 이게 뭔 소리야 라는 표정이 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이 금액들의 합을 마찬가지로 등비급수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뿅.